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제 부록 10회가 되겠습니다. 자, 자아초월 심리치료. 네. 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0여 가지의 치료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우리는 G7 심리치료, G7 상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회 심리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떤 유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회 심리학 또 사회에서 사용하는 심리 치료의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쭉 해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된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아초월 심리치료는 1968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안토니 또 수티 또 아브람 또 메슬로 뭐 조셉 아담스 등의 심리학자들은 영성과 의식의 변성 상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자아초월 또 심리학이라고 명명하며 정신분석학, 행동주의 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에 이은 심리학의 제4세력이라고 공표를 합니다. 자아초월 심리학은 인간 경험의 초개인적, 자기초월적, 영적 측면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분야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종교적 또는 영적이라고 간주해왔던 인간의 경험에 대한 반성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아초월 심리학의 주된 관심사는 영적이고 자아초월적인 의식상태, 인간의 고도의 또는 궁극적 잠재 능력, 자아와 개인적 자기의 초월, 신비 경험과 절정 경험, 인간의 영적 발달 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 모든 심리학적 이론을 비롯하여 동서양의 종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방대한 연구와 이론을 아우르며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거대한 통합적 이론을 제시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또 심리학, 모리타 치료, 선, 여러 요소를 도입한 심리치료적 접근 방법으로서 자기 관찰과 명상, 교육, 자기훈련, 행동적 실천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지닌 증상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기보다 그러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 단계, 단순 노동 단계, 육체 노동과 일기 쓰기, 병원 밖의 외출 단계, 새롭게 깨달은 것 적용해봄. 자, 또 나이칸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치료를 또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는 질문은 우선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것이 뭔가? 또 어머니에게 되돌려 드려야 할 것은 뭔가? 내가 어머니에게 어떤 걱정을 끼쳤나? 자, 이거를 매일 15시간씩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심리치료, 교정기관, 알코올 중독 치유센터, 아동재활센터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심리치료.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계기로 서양의 심리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심리치료가 소개됩니다. 초기에는 정신분석을 위시한 정신역동치료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곧 이어서 행동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심리치료가 도입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에서 소개된 대부분의 심리치료가 다양한 장면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적으로 개발되어 사용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우선 도정신치료.
이것은 도사상과 정신분석을 접목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말살하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하죠. 핵심 감정, 치료자의 공감 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마음 상담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불교의 연기론에 근거해서 제안한 상담 모델인데요. 내담자의 심리적 괴로움이나 문제는 공상을 사실로 착각하고 집착하는 데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그의 공상과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문제나 괴로움에서 해방되어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상과 집착, 온마음 상담의 과정. 온마음 상담은 내담자가 자기 경험의 공상적 성격을 자각하여 집착으로부터 탈피함으로써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자, 또 본성 실현 상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동서양 종교에 근거하여 인간의 본성과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돕기 위해 제안한 상담 모형입니다. 상담이란 병리나 문제를 지닌 개인을 정상 상태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넘어서 보다 나은 성장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그가 지닌 생태적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장애 요인, 본성 실현 상담의 과정, 내담자가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고 그에게 부여된 본성적 능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죠. 자신의 본성과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확신,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대한 허용적 태도, 직관적 반응의 함양, 타인과 자연에 대한 조화로운 행동을 육성하도록 돕는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현실 역동 상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집단주의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안한 상담 모형입니다. 그에 따르면 일찍이 산업화를 이룩한 서양은 자율성 또는 독립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상을 발달시켰고, 이러한 문화에서 서양의 상담 접근은 개인적인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자아성장 내지는 자아실현을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죠.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주의를 근간으로 재반 문화를 발전시켜왔던 우리 사회는 현대 문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름대로 강한 가족주의적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으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담 목표는 조화를 이룬 인간관계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면서 자신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도록 돕는다는 거죠. 문제의 진상 파악하기, 상담에 대한 방향 설정하기, 심정을 헤아려주기, 외적 현실을 중시하기, 역할에 대한 강조, 상담자의 어른 역할, 직면을 활용하기, 또 부모 자녀 관계 복원하기, 사회성 촉진하기 등이 있습니다. 자, 또 동사섭이라는 게 있는데요. 불교 승려인 용타 스님에 의해서 개발된 수행 프로그램이자 집단 상담 또는 행복 증진 프로그램인데요. 동사섭은 불교의 사섭법 중 하나로서 다른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사습법 4가지 삶의 태도는 첫째, 중생을 향해서 베푸는 보시섭, 둘째, 자의 어린 말로 위로하는 애어섭, 셋째, 이로운 행동을 돕는 이행섭, 넷째, 중생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동사섭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에는 행복의 5대 원리, 즉 정체성, 대원, 수심, 화합, 작선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죠. 자, 정체성의 원리는 우주의 중심인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고, 대원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커다란 소망을 세우는 것이고, 수심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고, 화합은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조화롭게 잘 지내는 것이며, 작선, 선한 행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의 5대 원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주의 중심적인 귀하고 소중한 나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먼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잘 화합하며 선을 지으며 산다.
프로그램 진행은 5박 6일인데요. 6시 30분에 기상, 국선도, 오후 10시에 와선, 삶의 5대 원리를 비롯한 동사섭의 기본 원리 설명, 소그룹 마당, 마음 나누기, 교류 사독, 다양한 명상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